안녕하세요. 인천튜브의 주한입니다. 여러분 건강하신지 모르겠어요. 살짝 저 추운 기가 좀 있고 감기 걸리기 딱 좋고 미세먼지가 날려서 우리 그 호흡기에 문제가 생기기 좋은 딱 그런 계절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가 찾아뵙고 있는 지금 이 시간이 유희의 고민 상담소인데요. 이것도 고민이지 않을까. 때때로 되기만 하면은 건강을 염려하고 또는 왜 이렇게 뭐 하나만 이렇게 아프다 싶거나 신경이 거슬린다 싶거나 이러면은 건강 염려증이라고 하나요? 이런 것들이 좀 생긴 게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물론 코로나 이후로 이제 마스크를 점점 풀고 다니는, 안 쓰고 다니는 일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조금씩 신경은 쓰였는데요. 역시 사람은 망각의 동물인 것 같습니다. 하루 이틀 지나고 이렇게 점점 지나니까 처음에 비해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마스크에 대한 거부감이 이제 조금씩 덜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 근데 차를 타거나 대중교통을 탈 때만 아직도 마스크 써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그러한 또 요즘입니다. 이러다 보면 우리 언젠가는 정말 우리가 언제 이렇게 마스크 쓰고 다녔지? 라고 하는 때가 또 올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 방송은요, 인천튜브의 유유의 고민 상담소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고민들은 누구나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고민이라는 게 어느 한 군데만 있는 것도 아니고 한정된 것도 아니고 모두 다 알고 있고, 그리고 누구나 내가 하는 고민이 가장 센 고민이라고 생각하겠죠. 저희 인천튜브도 언제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다가갈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더 구독자가 많고 좋아요가 많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피드백을 많이 받을 수 있을까? 정말 커다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민을 어떻게 더 좋게 발전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저희 좀 바뀐 거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함께 하시는 분들 아직도 여전히 많겠죠? 웬일인지 모르지만 구독자가 늘고는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이는 아니지만요.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인천튜브 어떤 걸로 또 우리 방송을 이어가고 있는지 광고 한번 보고 오시죠. 2023년 인천튜브가 새롭게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그동안 조금 지루하셨던 라이브 방송을 시청자 여러분이 쉽게 찾아보실 수 있게 쪼개서 여러분께 선보입니다. 매월 첫 주에는 인천과 대한민국의 다양한 문학의 이야기를 연극인 김병훈 선생과 함께 유명 게스트가 초대되어 비대면으로 소개하는 인천 문화갤러리 창의. 둘째 주에는 방송작가 유유가 여러분의 머리 아픈 고민을 함께 고민하고 들어주는 시간, 유유의 고민 상담소가. 셋째 주에는 인천의 다양한 테마를 소재로 관광, 역사, 기행을 소개하는 학산포럼 천연기 대표의 인천 테마 기행. 인천을 대표하는 크리에이터 창작소 인천튜브에서 매일매일 즐거운 상상이 인천튜브를 시청하시는 모든 분에게 펼쳐집니다. 많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인천튜브 유유의 고민 상담소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고민 상담소와 함께하는 우리의 작가님 계시죠? 밤톨만하게 조그맣고 저와 같이 있으면은 왠지 미니미 같은 정말 앙증맞은 사이즈의 우리 유유 작가님과 함께 방송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엄청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진짜죠. 네, 근데 여전히 앙증맞으시네요. 저는 프로그램이 없어진 줄 알고. 그러게 말이야. 우리 어디서 그러게 우리 이 방송이 언제 나갈지 모르지만 그쵸? 녹화를 하기까지 한 두세 달인 것 같은 느낌은 그쵸?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엄청 오랜만에 한 것 같은데 지금 저기 화면 보시면 알겠지만 주한님하고 저랑 얼굴 크기가 그렇게 다르진 않거든요. 왜 이래? 거의 비슷하죠. 네, 머리가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많은 것과 그런가요? 요즘 살이 빠지셨나요? 어머, 좀 야이신 것 같은데. 한 달 만에 들어보는 얘기인 것 같은데 어저께는 살이 쪘다 소리를 들었는데. 그래요? 사람들마다 바람이 있다면 이 화면을 보시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계절이 바뀌면 누구나 갖고 있는 고민이긴 하죠. 살에 대한 고민들은. 맞아요. 이제 또 다들 다이어트 많이들 하실 거예요. 그렇죠. 작가님 요새 얼마 전에 작업하셨던 작업도 건강에 관련된 거였잖아요. 맞아요. 저는 건강을 관련돼 있는 그 콘텐츠를 그렇게 만들고 있는지 몰랐어요. 그렇죠. 네. 요즘에는 거의 다 건강 다큐고 거의 다 프로그램 자체가 다 아시잖아요. 근데 저 한 가지
좀 궁금한 건 음, 누가 그러더라고요. 건강 다큐가 끝나고 나면 거기 맞아요. 나왔던 음. 그 뭐 영양소가 뭐가 부족하다 뭐 이런 걸 음. 먹어야 된다라는 게 이제 보통 그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음. 근데 왜 그게 끝나고 나면 그거와 관련돼 있는 어째 그러니까. 광고가 나오냐고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요즘에 그게 다 거의 협찬이라고 아. 보시면 돼요. 그 방송을 만드는 게 그 바로 같이 나오는 예. 그 광고사 예. 그 회사가 협찬을 해줘서 그 방송하고 같이 아. 나오게끔 하는 건데 요즘 너무나 많이 다 대다수가 막 이제 그런 프로그램 자체가 거의 다 연결이 돼 예, 예,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시청자분들도 거의 다 알고는 계시죠. 아 저거 팔겠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런 일들이 많으면은 참 음. 신기한 거는 그 다음에 방송이 그러니까 광고가 그렇게 나오는 건 협찬사라고 이해는 할 텐데 맞아요. 채널을 돌리면요 음. 쇼핑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근데 쇼핑 음. 방송에서도 건강 관련돼 네, 있는 그쵸. 상품을 만들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연계가 되지? 그러니까 그 일부를 먼저 방송하기 전에 그 홈쇼핑 시간을 먼저 사고 아 그리고 나서 방송을 이제 이 시간에 해달라 이제 좀 방송사 쪽에 가고 예. 이런 게 있죠. 이거 비밀인 것 같긴 오, 한데 예, 저희는요 이렇게 고급스러운 정보를 우리 방송 작가이신 유유 작가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또 들을 수 있는 팁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오래간만에 이제 그 사연들을 좀 가져오셨는데요. 우리 사연 듣기 전에 한번 여러분들한테 광고를 다시 한번 드리자면 저희 인천 튜브 지금 이 시간에 이걸 보고 계시는 분들은 예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어디서 누군가가 어떻게 누르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누군가가 구독을 꼭 누르시기는 하더라고요. 간혹 가다가 취소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분들이 취소를 하고 싶어서 취소는 하는 건 아니고 그냥 2번 눌러서 취소된 거라고 저는 그렇게 위안을 받겠습니다. 여러분 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첫 번째 사연을 한번 들어보고 다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인천에 거주 중인 30대 주부입니다. 아이들을 위해 카레를 만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카레 냄새 잘 안 빠진다고 세탁실 가서 창문 열고 버너에 요리를 하라더군요. 어이가 없어서 아니 매번 시켜 먹을 수도 없고 사람 사는 집에서 음식하고 밥하면 냄새 나는 건 당연한데 환기 매번 하지 않냐 했더니 그럼 야채는 자기가 세탁실에서 볶고 나머지는 제가 주방에서 하래요. 너무 황당한 말에 화가 났고 결국 그냥 카레 먹지 말자 했습니다. 이거저거는 주방에서 요리해도 됐고 저거는 냄새 심해서 안 된다 하고 자기 마음대로입니다. 저한테 나 냄새 예민한 거 알면서 이 정도도 배려 못해줘 하는데 할 말이 없네요. 제가 이기적인 건가요? 야 냄새 그러니까 또 갑자기 이거 왜 얼마 전에 금쪽이한테서도 나왔는데 이 사연을 들고 오셨네요. 그러니까 요즘에 제가 이제 이런 고민방 같은 데서 카페 같은 데서 이제 보고서 사연을 예. 가지고 오는데요. 어떻게 보면 좀 냄새에 대해 민감한 사람들이 은근히 많긴 많아요. 그래요. 그렇죠. 어떻게 냄새에 민감하세요? 저는 전혀 아 그래요? 전혀 저는 그런 게 아닌데 네. 저희 남편만 해도 좀 약간 예민해요. 주로 어떤 이것도 주로 이렇게 아. 가는 게 있지 않나요? 아니요, 그냥 제가 그래서 오빠 콧구멍이 커서 그렇다. 남들보다 크니까 그게 더 잘 맡아지는 거다. 키가 크시잖아요. 그것도 있겠다. 음. 이게 이렇게 키가 작으신 분들이 음. 뭐 반경이라고 얘기하나요? 공기가 그러니까. 틀리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다. 그러니까 후각이 되게 예민하신 분들이 은근 있어요 주변에. 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 보면은 저도 저분은 왜 이렇게 예민하지? 약간 이 생각하기도 했거든요. 그래 저도 그렇게 후각이 나쁘지는 않거든요. 예, 근데 이제 나이가 들수록 그리고 이게 어느 날부턴가 저희가 원래 비염이 없었거든요. 어느 날부턴가 이제 생기죠. 후각이 조금 안 좋아지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점점 더뎌지기는 하는데 예민해. 그러니까 후각 과민증이라고 그러나 뭐 이렇게 비슷하게 얘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 사연에 사연자가 이제 고민을 내놓으신 분은 이제 남편이 예민해서 그런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고민인 건 사는 사람으로서 이게 많이 불편할까요? 그쵸. 아무래도 야채나 이런 거 채소를 뭐 음. 세탁실에서 볶고 이제 음. 따로 볶아라 냄새 나니까 카레 같은 것도 그러면 같이 사는 게 사실 힘들지 않을까요? 요리할 때마다 야 이거 냄새 나잖아. 좀 다른데 저 베란다에서 하고 와. 뭐 이렇게 한다 그러면 같이 좀 취향이나 성격이 비슷하다 그러면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뭐든 싸우는 이유가 사실 그거잖아요. 너무 다르니까 성격 차이가 있고 하니까. 이 집은 그 애들 문제만
문제만 조금 아니라면 애들 문제만 조금 아니라면은 여성은 괜찮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그 레트로 저기 네, 맞아요. 그거 포장해 가지고 와서 먹으라는 거 아니야? 거의. 아니 사연을 보면 저도 처음에 좀 약간 남편 이제 카레를 하려고 했더니 네. 이제 와이프가 카레를 만들고 있었잖아요. 오늘 반찬으로. 그러니까. 그때 남편이 오더니 냄새 안 빠진다고 버너 가지고 너 세탁실 가서 해라. 얘기를 하면 사실 그걸 조아님 이해하실 수 있으세요? 아니 좀 황당하기는 하죠. 그러니까요. 황당하기는 하는데 버너를 가지고 가서 뭐 그러면은 바꾸면 안 되나? 자기가 버너 가지고 가서 하면 안 되나? 맞아요. 그렇죠. 남편이 해야지. 그랬더니 자기가 그러면 뭐 이제 저보고는 자기가 그럼 그걸 갖고 나가서 볶겠다. 그러니까 너는 그럼 다른 걸 해라. 이렇게 했는데 제가 보기에 와이프는 먼저 이제 감정이 상한 거죠. 상한 거지. 먼저 하고 있는데 너 베란다 가서 해 이러면 사실 기분은 좋지 않잖아요. 그럼요. 근데 이게 그 상담 프로그램에서도 그랬지만 이게 갖는 게 남자가 아니 이 말하자면 냄새에 예민한 거, 냄새에 예민한 게 그냥 이게 생체적인 게 아니라 생리적인 것들이 아니라 그 사람의 어떤 그 옛날부터의 뭔가를 이렇게 또 찾더라고요. 맞아요. 알잖아요. 상담하면은 저 맞아요. 옛날에 그 옛날부터. 무의식과 그 어렸을 때부터 뭔가를 끌어내잖아요. 맞아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근데 사실 근데 제가 이걸 보고서는 여성분이 어쨌건 자기가 힘들이고 노고를 하고 정성을 들여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에 제동을 거는 거잖아요. 남자가 내가 하는 어떠한 이 신성한 아이들을 위하여 내가 음식을 만드는 이 신성한 행위인데 맞아요. 이 남자가 한순간에 이 행위를 해당 행위처럼 만들어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의미를 없애버린 거지. 그런데 이제 남편이 나 예민한 거 알면서 이 정도 배려도 못해줘 이렇게 얘기한 게 저는 이 사연 보고 걱정됐던 게 애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아빠처럼 그렇게 하지 않을까 되게 후각이 예민해지고 그러면은 또 너무 예민하면 사회생활에 또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이들 걱정이 전 되더라고요 남편. 그리고 보통은 아이들을 위해서 남자들 아빠들이 참지 않나요? 이런 거. 그러니까요. 애들한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거 먹일까 막 이런 것 때문에 밖에서 사 먹이는 것도 아니고 집에서 해서 먹이는 건데. 자기가 좀 그러면은 좀 만약 그게 냄새 맡기가 힘들면 뭐 자기가 잠깐 뭐 베란다 나가서 환기를 시키고 오든가 차라리. 근데 그렇게 와이프한테 이 배려 못 해줘 이렇게 하는 거는 좀 철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이 협약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한 집에서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부인하고 애들하고 아빠하고 한 집에서 사는 구성원들인데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누구한테만 좋은 걸 할 수는 없을 거잖아요. 그렇죠. 이 사연을 보면서 갑자기 그 생각이 났거든요. 이 집이라는 거에 대한 개념을 좀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얼마 전에 왜 청국장 가지고 문제 생겼던 거 기억나세요? 네. 기사에도 났었는데 아파트에서 어느 그럴까요? 가구에서 청국장을 하니까 아파트 뭐 구성원 중에 한 분이 그 여러 사람들이 사는데 청국장을 끓이면 안 되지 않냐 막 이제 이게 있어가지고 이거 가지고 갑론을박이 좀 있었잖아요. 그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사실 오늘 여기 오기 전에 잠깐 이제 이거 방송하기 전에 여기 대기를 하고 있었을 때 이제 오전이었죠. 제가 좀 한 11시쯤에 왔으니까 그때 요리를 사무실에서 해먹는지 모르겠는데 냄새가 청국장 냄새가 오늘 나는 거예요. 여기서? 응. 오. 그래서 나는 순간 여기가 이제 우리 그 센터인지 모르고 전에 그런 데인 줄 알고 누가 요리를 해먹나 보다 했는데 그렇죠. 전에 있었던 데는 그런 게 근데 있었죠. 그 향이 어디서 나는 거죠? 음식 냄새가? 오늘 청국장 냄새가 나던데 사무실에서? 이 근처에 뭐 있을 만한 데가 바로 옆에는 그냥 저 주차장이고 신기하네요. 그래서 여기 사무실 밑에 있잖아요. 거기서 요리를 해 드시나 이 생각도 했었어요. 그러는 데는 별로 없는데. 그러니까. 근데 이게 그런 거잖아요. 제가 그 사건이 있었을 때도 그랬고 뭐 이러는데 옛날하고 그러니까 집이라는 개념을 좀 어떻게 생각할까? 혹시 집은이 우리 정의 내리기 있잖아. 집은 뭐다? 집은 휴식처죠. 그냥 저는 이제 거의 집에서는 이제 저도 일을 하고 하니까 네네. 집에서는 아무 막 그런 잔소리나 이런 거 없이 제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쉬고 싶은 데거든요. 그러니까 쉬고 싶은 데서 이제 만약에 이쪽하고는 좀 약간 다른 게 그렇죠, 저는 그렇죠. 이제 아이가 없으니까 이제 쉬고 싶은데 아이가 있으면은 집에 오면 이제 또 다른 이제 저의 이제 뭐라 그래야 되지? 그러니까 저의
이제 아이를 만약에 보면은 뭐 저의 거울 같기도 할 것 어. 같고 또 다시 이제 제가 제 2의 거울을 보는 것처럼 아이들하고 또 저를 닮은 아이들을 네. 보고 하는 거잖아요. 약간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집이라는 거는 뭐 누구나 다 똑같겠지만 편한 그런 공간이 쉬는 그쵸. 공간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분처럼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를 받으면 예. 집이라는 공간이 같이 저녁을 먹으면서 원래 그래서 밥상이랑 식사라는 말이 그 뜻이잖아요. 식구라는. 그러니까 식구나 이런 뜻이 그 뜻인데 이렇게 예. 밥 때문에 이러면은 사실 예. 집에서 식사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고. 맞아요. 음. 그 집이라는 공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할 게 예전에는 뭐 흔히 말하는 지분 안식처고 지분 뭐 이렇게 되는데 그 집이라는 공간 자체가 약간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맞아요. 어떤 몇 안 되는 사회생활 밖에 나가서 이런 사무실 공간이나 밖에서는 내 마음대로 뭔가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오직 나를 위해 존재할 수 있는. 근데 집이라는 것도 약간 좀 그런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뭐 집에 가면은 자유롭게 걸어 다니거나 뭐 저기 하거나 내가 먹고 싶으면 먹고 안 먹고 싶으면 먹이고 뭐 어질러 놓고 싶으면 어질러 놓고 막 이제 약간 어떤 그렇게 좀 해방된 느낌이 있는 게 집 같은 느낌이긴 한데 약간 그거를 좀 해서 넣었을 때 이 남편분이 생각했을 땐 그런 거 아니었을까? 집이라는 게 밖에 나가서는 그 후각 때문에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겠어. 그야말로 사무실에 다니면 힘들었겠다 싶은 사회생활을 우리가 지금 생각하기로도 사회생활하기 어렵겠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집이라도 들어가서 자기가 좀 그 예민함을 덜어내고 싶었다라는 생각은 좀 하긴 해요. 굳이 남편 편을 들자면 제가 누군가는 편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저는 근데 남편 편을 들기가 힘든 게 사회에서도 그렇게 참았으면서 가장 소중한 가족한테 예. 그렇게 이제 더 그렇게 해야 되는지가 예. 저는 그게 사실 밖에서는 예를 들어 그런 게 있잖아. 싸움이 나도 밖에 사람들하고 막 싸워도 네. 예를 들어 집안 가정에서는 참고 이렇게 이런 것처럼 가족을 위해서 그거를 더 참아야 되지 않나. 특히 저는 아이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게 아이들 문제가 저기긴 한데 음. 여기에서 남자분 그 이 사연 내용에서도 남자는 자기가 배려받기를 원한 거지.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걸 몰랐냐. 그걸 배려를 해주기를 원한 거였던 거죠. 남자분은. 그렇죠. 저는 예. 그래서 자꾸 아이가 자꾸 얘기를 하는 이유가 예. 이 아내랑 만약에 둘 다 아이가 없는 상황에서 그러면 예. 서로 좀 양보하면 될 것 같다 예. 했는데 아이를 위해서 저녁을 차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는 이건 남편이 좀 이해를 해야 될 문제가 아닐까.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협약이 좀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건 이게 지금 저기 남자 그 남편분의 그 내용 중에가 그런 거잖아요. 나를 위해서 이걸 그러니까. 배려해주면 안 되냐라는 말은 매번 그랬는지 아니면 어쩌다가 이제 아니, 사랑하는 아내인데 이런 남편을 모를 리는 없잖아. 그럼 배려를 한 번씩은 했겠지. 그러면은 애들 한번 배려, 자기 한번 배려, 남편 배려, 뭐 이런 정도로 좀 그쵸. 타협을 보면은 어떨까? 아니면 여자분도 이렇게 어필을 하면 되잖아요. 음. 언제는 내가 그거를 그렇게 해서 해준 거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도 보면 환기를 하지 않냐. 이제 네, 와이프 네, 쪽에서는 이제 남편이 너무 예민하니까 네. 계속 요리할 때마다 환기를 하고 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그렇죠. 그냥 제가 봤을 땐 이날따라 남편이 스트레스를 받은 거야 그런 것 밖에서. 같습니다. 자기 아이들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딨겠어. 그냥 그날따라 밖에서 이 예민함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거야. 아니면 다른 여자가 생긴 게 아닐까요? 아 이제 또 그쪽 주제로 그렇게 하기에는 집에 쉽지 않을 것 오면은 같은데. 모든 게 짜증이 나잖아요. 우리 없는 거를 너무 그렇게까지 하지 말고 그냥 밖에서 스트레스를 받았다. 요 정도로 부인께 말씀드리면 너무 예민하다기보다 그날따라 남편이 좀 그랬나 보다. 조금 이렇게 이해심을 가지고 조금 더 배려가 아니라 품어준다고 해야죠. 사실은 먹는 거는 배려하기 좀 어렵다라고 저도 보거든요. 예, 내가 이렇게 맞아요. 쓰세요. 이날은 배려해준 날, 이날은 배려 안 해준 날. 뭐 이렇게쯤 해주면 어떨까? 그렇죠. 아니 우리 막 PD님만 봐도 집에 이제 사모님과 통화하실 때 네. 어쩔 때는 다정하면서 어쩔 때는 되게 예민하실 때가 있거든요. 목소리를 들으면 그때 그 기분에 따라 다른 걸까요? 그러면 아마 스트레스 이런 게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아유 많죠. 막 PD가 나중에 어떻게 말할지 모르지만 자 오늘의 첫 번째 이번 사연에 우리의
결과는 저는 남편이 밖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온 것 같다. 저는 아무래도 좀 여자가 있는 것 같다. 그게 아니라면 이해를 해줘야 된다. 저는 아이들을 위해서 남편이 이해를 해줘야 된다. 자, 예,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좀 하는 걸로 하죠. 2023년 인천튜브가 새롭게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그동안 조금 지루하셨던 라이브 방송을 시청자 여러분이 쉽게 찾아보실 수 있게 쪼개서 여러분께 선보입니다. 매월 첫 주에는 인천과 대한민국의 다양한 문학의 이야기를 연극인 김병훈 선생과 함께 유명 게스트가 초대되어 비대면으로 소개하는 인천 문화갤러리 창의. 둘째 주에는 방송작가 유유가 여러분의 머리 아픈 고민을 함께 고민하고 들어주는 시간, 유유의 고민상담소가. 셋째 주에는 인천의 다양한 테마를 소재로 관광, 역사, 기행을 소개하는 학산포럼 천연기 대표의 인천 테마 기행. 인천을 대표하는 크리에이터 창작소 인천튜브에서 매일매일 즐거운 상상이 인천튜브를 시청하시는 모든 분에게 펼쳐집니다. 많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예, 여러분들은 지금 인천튜브의 유유의 고민 상담소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 사연은 또 어떤 사연인지 한번 보고 오시죠. 안녕하세요. 40대 직장인 남성입니다. 같이 일하는 직장 동료가 있는데요. 그 친구는 일십을 자주 합니다. 톡을 보면 짧게라도 답장을 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매번 읽고 씹는 일십입니다. 기분이 좋지 않은데 말을 해야 할까요? 대체 일십하는 사람들의 심리는 뭘까요? 이번 사연에 또 이런 고민들이 조금 있네요. 자, 우리 유희 작가님과 함께 다시 한번 이 사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죠. 이번 사연은 일십에 관련된 건데, 자, 일십에 대한 정의를 먼저 좀 내려주시죠. 네, 우선은 읽고 씹는다는 읽고 소리잖아요. 씹는다. 그렇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제가 이 사연을 보고 생각났던 사람이 우리 바로 주한님이신데요. 저는 너무 많이 경험을 해서 왜 일이 사라졌는데 대답이 없으실까? 이걸 또 제가 해명해야 되는 시간이군요. 그렇죠. 이 심리가 뭔지. 이게 그 가끔 이럴 때가 있어요. 이렇게 보고 있는 사이에 제가 보고 싶어서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띠리랑 거 올려서 이렇게 하면은 자동적으로 떠가지고 해. 근데 이게 내가 답을 달아야 되는 건가 말아야 되는 건가라는 게 있고 대부분은 이제 저를 향해서 하는 얘기보다 어떤 단톡방에 주로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내 얘기를 먼저 하기보다 남들이 답을 먼저 달고 그 답을 보고 거기에 대한 반응을 좀 내가 해주는 그리고 여러 사람들의 얘기가 좀 와야 되는 거면 일단은 나는 이도저도 가능한 거라서 일단 모아지는 쪽에다가 힘을 실어주는 저는 약간 좀 그런 게 있어요. 금방금방 즉답을 잘 안 하는 형에 속하기도 하고 네, 아시겠지만 저 전화도 잘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저 개인적으로 톡을 보내도 좀 되게 늦게 보시는 것 같아요. 또 바로 안 보시고. 잘 그쵸? 이게 올라오면 곧바로 보고 막 이러는 게 아니고 그리고 폰이 제 옆에 잘 없어요. 왜요? 예, 제가 매번 이제 뭐 이렇게 올라오는 거를 뭐 이렇게 계속 보고 막 이러는 형이 아니라 업무를 하고 있다가 업무를 하고 있다가 조금 제 폰입니다. 예, 실제로 하자면은 제 폰은 제 몸과 한 50cm나 한 1m 사이에 있어요. 그리고 얘가 울려도 잘 몰라요. 이게 저기 진동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좀 중요한 내용이 올 수도 있잖아요, 가끔. 근데 여태까지 살아본 거에 의하면 그렇진 않네. 아주 촉박하게 문제가 생기는 일은 별로 없더라고요, 이게.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전화해요. 야, 그렇죠. 예. 전화도 근데 잘 안 받으시던데? 전화는 그래도 조금 많이 받아요. 전화는 그래도 조금 받는 편이라 저 잘 그래요. 그래서 저희 집 식구도 그렇고 친한 다른 지인들도 다 전화를 하시는구나. 자기네들이 문자나 뭐 보내고서 얘기 없으면 전화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이 다 그러면은 주한님 말처럼 그러신 분들인가 봐요. 뭐 그럴 수도 있고 근데 일십이라는 게 사실은 상대방이 어쨌거나 내 거를 했는데 왜 이러는 거야? 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근데 저는 매번 그렇게 용건들이 다 힘든가? 근데 저는 아까 네. 주한님 말 듣고 되게 공감이 됐던 게 어떻게 보면 그 단톡방에서 그쵸? 누군가 먼저 대답을 하겠지? 그러다 보면 다 안 해. 그러면은 결국 처음에 얘기하신 분이 단톡방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우리나라 그러니까 요게 이제 요것도 제가 보기에는 연령에 따라 좀 틀릴 수도 있는데 연배가 높으면 높을수록 자기 얘기를 먼저 한다기보다 저 같은 사람은 좋게 말하면 배려가 있어가지고 배려가 있어서 어떻게 해서든 내가 뭐 이걸 먼저 나를 해서 이렇게 끌고 간다기보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있을 때 그쪽으로 이렇게 밀어주는 예 맞춰주는 이런 게 있어서 근데 마지막까지도 말씀은 안 하시잖아요. 거의. 저요? 누군가 얘기하면 그냥 아 그렇구나 대답을 안 하시잖아요. 그래도 한 두세 개 넘어가면 하지 않나? 예,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하고 몸하고 이렇게 좀 멀리 떨어져 있어요. 지금 화면에 갑자기 얼굴이 빨개지신 건가요? 왜 이렇게 빨개지는 갱년기가 되면은 예, 홍조가 올라옵니다. 저는 지금 저 해를 받으셨나요? 나 아, 홍조신가요? 예, 저 태양은 나만 이렇게 비치나? 유난히 오늘따라 화면이 좋네요. 그렇죠. 네네. 그러면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 익십하는 사람의 심리는 뭘까요? 했을 때 네. 전 주한님 말 아까 공감됐던 게 그래 누군가 대답하겠지. 네, 아니면 네, 근데 네. 1대1인 경우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때는- 1대1일 때. 1대1일 때의 일십이라. 저 근데 주변에 있어요. 저 친한 PD가 있는데 그래요? 그분은 항상 카톡을 하면은 대답을 안 해. 그래서 저도 기분은 좋진 않았거든요. 네네. 근데 보니까 그 사람 스타일이에요. 내가 만약에 뭐 물어봐도 물어보는 건 대답을 하는데 예를 들면은 뭐 너랑 뭐 피디님 뭐 오늘 무슨 일이 네네. 있을 것 같은데 뭐 늦을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네네. 아 그래 알겠어요 해야 되는데 그런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좀 이 사람 뭐지? 약간 그런 생각이 들 것 같거든요. 저도 비슷하게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그러니까 뭐 같이 이제 1대1 하는 카톡일 경우에도 이런 거죠. 그 내가 이게 대답을 해줘야 되는 영역인가 그냥 보는 건가 저 그 가끔 저희 막 PD하고 할 때 나 읽었어요 표시로 영영 2개 하잖아요. 이응 2개. 맨 처음엔 그거 뭔지 몰랐거든요. 잘 익숙하지 그러니까 말하자면 SNS 용어가 잘 익숙하지 않아서 그게 뭔지 몰랐어요. 처음에 뭔지 알았어요, 영영? 왜 뭐야 이거 그랬다니까? 왜 이거? 아니 그게 그러니까 내가 봤다는 소리인지 눈이 땡그레져서 놀란 맞아. 건지 이걸 잘 모르는 거지. 그래갖고 땡그레졌으면은 왜 무슨 일인데를 물어봐야 되는 거고 그쵸. 그냥 본 거 확인했어 이거면은 그래야 될 게 아니고 그래서 이건 뭐지? 그렇죠. 그 얘기 들으니까 사실 뭐 우리가 어르신들이나 이렇게 보낼 때는 네. 그런 걸 좀 모를 수도 있겠다. SNS 용어 너무 힘들어요. 맞아요. 저희 그 한동안 SNS 용어가 일십을 안 하는 유일한 게 하나가 있긴 있어요. 저 일하는 단톡방. 그렇죠. 그 저희 그쪽은 뭐 이렇게 대화가 가잖아요. 근데 이것도 연령에 따라 조금 틀리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 저랑 같이 있는 그 업무상에 있는 카톡방에 있는 보면 연령이 좀 낮은 분들이 계신 분 저기는 뭐라도 하나 달아요. 그래서 그쵸. 바쁘시겠어요. 네, 힘드시겠어요. 맞아요. 이렇게 해요. 별거 아닌 내용이잖아. 그거에다가 계속 힘드시겠어요. 그러면 그러게요. 네, 아니 괜찮습니다. 뭐 어쩌고 또 붙여. 그럼 밑에 또 붙여.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맞아요. 밖에서 친구들 오프라인에서 친구들 만나가지고 헤어질 때 인사하면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인사 못 끊어서 계속 질질 끄는 거. 맞아요. 왠지 그런 거는 느낌. 사실 대답 안 해도 되죠. 그러니까는. 근데 상사가 계속 그렇게 쓰면 안 해줄 수 없잖아요. 그렇죠. 죄송해요. 제가 일하는 업무방에서는 제가 막내여가지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주한님 말씀 들으니까 이분이 얘기하는 게 굳이 대답을 안 해도 되는 건데 이 사람 성격상 감사합니다 했으면 내라도 해줘야 되는데 예를 들면 그거 왜 대답을 안 하냐 이런 분일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그래서 저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연에서처럼 어쨌건 기분이 나쁜 거잖아. 이분이 기분이 나쁘고 날 무시하나 이럴 수도 있는 거고 그건 어쨌건 내가 힘들고 내가 그런다 싶으면 상대방이 친구인데 얘기를 하세요 그냥. 야 네가 이러고 해서 이렇게 해서 얘기를 안 하면 내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상대방도 오해하는 건 싫을 거 아니야. 그럼 그 다음부터는 얘기를 들으면 고민이 되잖아. 될 것 같은 게 그러면 상대방은 저 왜 이렇게 소심해? 막 이제 또 그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뭐 친구가 그거를 아닐 수 있지, 또 그러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여자가 아니까 직장 동료라고 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뭐 그럴 수 있다. 요런 사실은 이런 부분에서 오해들이 좀 생기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요런 거는 그
우리가 글을 쓰시는 분이니까 알지만 말하는 거랑 문자화 되는 거랑 맞아요, 다르죠. 그 문자를 음. 어떤 장소에서 어떤 상태일 때 읽느냐에 따라 맞아요. 와닿는 게 틀리잖아요. 음. 나는 그냥 괜찮아요. 근데 괜찮아? 음. 이걸로 받아들일 수 넌 있잖아요. 괜찮아? 오, 괜히 꼬는 걸로. 맞아요. 예, 사실은 그래서 문자화돼서 나오는 게 음. 상당히 오해를 부를 수 있다고 저는 맞아요. 생각해요. 그래서 원래 통화로 하거나 만나서 하는 게 네. 정말. 근데 요즘에 어린 친구들은 다 그래서 만나서 헤어지지 않고 다 이렇게 다 문자로 헤어진다고 하는데 그것만 봐도 네. 이제 너무 젊은 층은 이제 아까 우리는 모르는 용어들이 많긴 하지만 네네. 그렇게 다 이제 요즘은 다 워낙 문자로 톡으로 이야기하는 시대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오해도 그러니까 쌓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분한테 말합니다. 기분 나쁘면 말씀하세요. 음. 괜히 이걸로 오해 쌓이시지 않게 쌓이게 하지 말고 말씀을 하시는 게 좋겠다. 저도요. 그냥 나 이런 게 싫다. 너가 왜 말을 안 하는지 모르겠다. 친구라고 하니까 그렇게 한번 얘기를 하면 풀릴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고민까지 할 정도면 진짜 좀 내성적인 성격인 것 그럴 수 같기도 있죠. 하고 예. 그러니까 그 말 자체가 쉽지는 않으니까 이제 기분이 좋지 예. 않은데 말을 해야 할까요? 물어보는 게 예. 이분한테는 저희는 말해요 이렇게 예, 하지만 예, 예. 이분한테는 좀 예. 그런 것 같긴 해요. 그럼 하나 더 생각하면은 음. 한번 자신을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되뇌면서 음. 곱씹어 보세요. 내가 음. 너무 저기 한 게 아닐까. 음. 내가 너무 이거를 과하게 받아들이는 건 아닐까. 뭐 이거를 못하는 자기 자신이나 뭐 이런 거 또는 이런 일들 사이 켜켜이에 자기 자신이 계속 그 감정들이 쌓여서 더 그랬던 거 아닐까. 한번 자아 성찰을 해야 되나? 자기를 한번 다시 돌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니까요. 누군가한테는 나도 또 그렇게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고민하면은 사실 더 건강만 또 안 좋아질 것 같고 스트레스 그럼. 많이 받을 것 네. 같고 좀 마음을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예, 별거 아닌 걸로 괜히 음.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맞아요. 안 그래도 스트레스 받을 거 많은데. 맞습니다. 아유, 이번 사연은 깔끔하네요. 네, 고민하지 마시고 마시고. 말씀하세요. 네. 예. 해결됐습니다. 예. 자, 이 사연은 이렇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2023년 인천튜브가 새롭게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그동안 조금 지루하셨던 라이브 방송을 시청자 여러분이 쉽게 찾아보실 수 있게 쪼개서 여러분께 선보입니다. 매월 첫 주에는 인천과 대한민국의 다양한 문학의 이야기를 연극인 김병훈 선생과 함께 유명 게스트가 초대되어 비대면으로 소개하는 인천 문화갤러리 창의. 둘째 주에는 방송작가 유유가 여러분의 머리 아픈 고민을 함께 고민하고 들어주는 시간, 유유의 고민상담소가. 셋째 주에는 인천의 다양한 테마를 소재로 관광, 역사, 기행을 소개하는 학산포럼 천연기 대표의 인천 테마 기행. 인천을 대표하는 크리에이터 창작소 인천튜브에서 매일매일 즐거운 상상이 인천튜브를 시청하시는 모든 분에게 펼쳐집니다. 많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예, 여러분들은 지금 인천튜브에 유유와 함께하는 유유의 고민 상담소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우리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사실은 고민의 첫걸음은 들어주는 사람이 있어서 내 입에서 먼저 이렇게 내뱉는 것부터라는 거 아시죠? 예, 많은 상담 프로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자기 얘기를 꺼내기 조금 어렵습니다. 어디 가서 내 얘기 꺼내가지고 무슨 말 들릴지 잘 모르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저희 인천튜브에 고민들을 이렇게 써서 내주시면은 같이 얘기하고 같이 고민하면서 같이 수다를 떨어뜨리는 그런 또 이렇게 힐링되는 시간들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이번 사연은 또 어떤 별스럽지 않은 사연으로 이 고민을 갖고 계실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인천에 사는 혼밥러 30대 자취남입니다. 미혼으로 살다 보니 거의 혼밥을 하고 혼밥을 만드는 비용이 아깝다 보니 거의 사 먹는 편인데요. 예전엔 즐겨 먹었던 김밥을 이젠 먹지 못할 것 같습니다. 오늘 김밥 한 줄 7,000원이라는 기사가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김밥 한 줄 1,000원이었던 시대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 한 줄 7,000원인 시대가 다가온 건가요? 물가는 줄줄이 상승하는데 월급은 제자리고 엄청 높게 뛰는 물가 속에 탄생한 7,000원 김밥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 그러네요. 힘들어요, 요새. 그러니까요. 요즘 물가가 어머. 너무 올라가지고
저 여기 주한역에 가면요. 음. 63 냉면이라고 음. 고기랑 같이 나오는 알아요. 냉면집 있어요. 제가 기억하기로 분명히 작년 이맘때쯤이 6,500원이었나? 요런 정도였거든요. 8,500원이에요. 와 2,000원이 올랐어요. 아니요. TV에서 말하는 게 맞아요. 모든 게 다 올랐는데 어쩌면은 그렇게 월급만 안 올랐을까? 그러니까요. 어떻게 그쪽은 월급은 아닌데 좀 올랐나요? 저희도 똑같죠. 아니 왜 그 돈만 그렇게 안 올라? 그러니까요. 저희는 지금 방송 쪽은 더 힘들어진 게 제작비도 너무 또 낮아졌고 예전보다도 네. 요즘은 저희는 이제 유튜브 같은 채널이 생기면서 너무 이제 일반인들도 사실 요즘은 다 아시잖아요. 그쵸, 맞아요. 촬영하고 편집하고 네네네. 이러다 보니까 저희 쪽이 이제 아무래도 저희는 피해를 좀 봤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좀 단가들이 많이 내려가서 네. 이제 저희도 힘들긴 하죠. 옛날에 비해서 이제 수입도 많아지지 않았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도 물가가 높아질 때는 예. 놀랄 만한 게 다들 사실 저도 이 김밥 되게 생각을 했던 게 옛날엔 기억나세요? 1,000원짜리 김밥? 아, 한 줄에 그러면 1,000원이었잖아요. 네네. 그렇죠. 네 근처에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요즘엔 진짜 기본이 3,000원, 싼 게 3,000원이고, 아, 그렇죠. 기본 예, 김밥이 예, 예, 3,000원. 맞아요, 맞아요. 거기다 저 참치김밥 이런 것도 거의 다 5,000원씩 하는 것 같고 이제 네. 4,500원, 5,000원 예, 하는 것 예, 같고 맞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옛날엔 분식집이 저렴해서 갔었잖아요. 근데 분식집을 가도 똑같이 1인당 거기 돈가스 팔아도 8,000~9,000원이고 거의 이제 한 끼 먹는데 10,000원씩은 드는 게 맞는 것 같아가지고 야, 근데 사람들이 또 요 근처에 근데 저렴한 식당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분식점이 아니라 그러니까 길 하나 사이로 정말 여기는 저 분식점이 똑같은 분식점인데 여기는 5,000원짜리를 팔아. 여기는 물론 원조김밥, 그 기본 김밥 그렇죠. 2,500원 뭐 이렇게 해서 팔아서 야 여기 싸다 이러고 하기는 하는데 이 사람마다 또 이제 그 돈의 값어치가 아니 약간 좀 돈의 값어치에 따라 제품의 값어치가 틀리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서 좀 비싼 데는 더 맛있거나 뭔가 더 좋다라는 맞아요. 또 이런 그렇게 것도 좀 있는 생각도 것 하세요. 같아요. 그렇죠. 응. 근데 요즘엔 다들 물가가 너무 높으니까 그래서 거의 다 양이 많거나 좀 저렴한 집들이 좀 인기가 많은 것 같거든요. 저희 여기 센터 앞에도 보면 네네. 고깃집도 엄청 저렴하고 있어요, 있어. 네, 그리고 돈가스 집이 엄청 유명하던데 엄청 유명해요. 네, 거기 유명한 이유가 뭐지? 봤더니 제가 이제 인터넷에 찾아봤더니 양도 많고 예. 가격에 비해서 양이 많다고 들었거든요. 그렇죠. 거기가 가성비가 좀 좋은 거죠. 어때요? 남산 왕돈가스만큼은 아닌데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아직도 돈가스가 8,000원에서 8,500원 정도 하거든요. 그럼 좀 가격이 있는 건데? 그래도 커요. 아 커요? 예, 예. 양이 크고, 많구나. 그렇죠. 지금 보통 남성분보다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돈가스는 좀 많이 남기는 맞네요. 경우가 많았고 저도 남기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데 음. 이제 그 다음에 그런 것들 때문에 약간 좀 이제 조금 가격은 비슷하고 사이즈는 작은데 안에 들어가는 내용들이 치즈가 더 들어간다거나 뭐 이제 이런 것들로 또 이렇게 바뀌어서 나오는 것들도 있어요. 그 반 돈가스 뭐 이런 식으로 가격이 싸져서 나오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양이 좀 그래도 많이 있나 보네요. 생각 같아서는 양이 줄어서 저기 그 뭐라 그러지 단가도 좀 줄면 좋을 텐데 맞아요. 양이 줄지는 아니 단가가 줄지는 않고요. 양은 줄고 똑같은 돈가스에 치즈가 들어서 치즈 돈가스로 맞아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바뀌더라고요. 제가 어디 인터넷에서 봤나 본 게 요즘엔 그래서 소식하는 저만 해도 그렇게 양을 많이 먹지는 소식자. 않는데 네네. 그런 소식하고 요즘 다이어트하고 예, 그런 예. 분들도 워낙 많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7,000원짜리들 밥이다 그러면은 거긴 유아식 느낌으로 2분의 1 그래서 3,500원에 이렇게 팔더라고요. 그런 데가 네, 있어요? 그게 보고서 와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식 식당들이 이제 우리 왜 혼자 밥 먹는 사람들 1인 식당 생기는 것처럼 예. 이제 소식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반값으로 밥만 주는 그런 식당들이 생겨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왠지 일본 느낌인 건 뭐지? 사실은 물론 저희 아직도 이제 인정하기는 싫지만 일본과 우리나라의 어떤 그 유행과 여러 가지 차이의 흐름이 몇 년에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일본이 훨씬 더 일찍 겪고 이제 그다음에 우리나라로 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외국에서 이제 오는 외국 관광객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반찬을 무한 리필로 준다. 돈을 안 받는 거에 놀랬다 막 이러잖아요. 맞아요.
근데 일본과 비교를 했을 때 얘기하는 언제나 거는 일본은 단무지 하나를 해도 500원 뭐 얼마 이렇게 돈을 맞아. 준다. 나올 때 한 조각 두 조각밖에 안 나온다. 뭐 난리 뭐 이런 음. 거였잖아요. 그래서 야박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게 지금 추이로 보자면 일본도 엄청나게 물가가 높은 나라인 거잖아요. 걔네들이 그러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닐 수도 있다. 뭐 물론 그 나라만의 고유 문화가 또 좀 있죠. 우리하고 틀린. 그렇죠. 그렇긴 한데 약간 이제 예전 한 2, 3년 전으로 생각을 해보자면 말씀하신 그런 게 약간 좀 그런 느낌이 드는. 그렇죠. 예, 그렇죠. 옛날에는 정말 다 푸짐하면 좋고 남겨도 뭐 그렇게 많이 주는 집을 많이 찾았다 그러면 지금 아까 이 앞에 돈가스 집만 해도 8,500원이라 그러면은 한 끼 식사용으로는 그렇게 괜찮은 건 아니잖아요. 요즘 직장 보면은 아직도 뭐 1인 그 식비가 나올 때 한 끼 비용이 거의 7,000원으로 잡히는 데가 많다고는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밖에 나와 먹으면 사실 7,000원짜리도 이제 많진 않잖아요. 요즘 다 9,000원. 네, 요 근처도 9,000원. 9,000원이에요. 그러니까 물가가 정말 월급은 오르지 않는데 그래서 요즘 도시락 싸가 하시는 분들도 은근 많더라고요. 도시락, 예, 맞아요. 도시락도 저기 오죽했으면은 그 김혜자 도시락, 맞아요. 해자 도시락이 편의점. 다시 들어왔다고 그 3,900원 한번 가서 다시 저도 볼까 싶어요. 그러니까요. 요즘 편의점이 인기라고 하더라고. 그럼 도시락을 이제 좀 저렴하게 네, 팔고 맞아요. 하니까 그만큼 이제 다들 살기가 팍팍하다는 거. 그게 해자 도시락이 나와서 저기 한 5년 됐다라 5년 전에 이제 단종이 된 건데 5년 전인가가 이제 그거를 할 때 그렇게 파격적으로 나와서 그걸 시작으로 다른 도시락도 비슷한 그 가격대를 형성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근데 사실은 저는 그거를 먼저 기억만 하고 잘 안 먹거든요. 제가 편의점 도시락을 먹을 만큼의 기회들이 많지는 않았어서 근데 어쩌다 한번 이렇게 갔을 때 생각보다 비싸가지고 맞아요. 편의점 도시락 이렇게 비싼 거야? 그랬거든요. 요즘은 더 비쌀까 모르겠네. 근데 요거 저는 이 사연을 딱 들으면서 맨 처음에 그랬어요. 7,000원짜리가 어떤 김밥이었을까? 저는 약간 좀 이런 사연을 읽을 때마다 그런가 봐요. 제가 7,000원 이런 6,000원 김밥 같은 경우는 본 게 그 돈가스 같은 게 있잖아요. 네네. 돈가스가 들어가면서 김밥이 이제 큰 거죠. 일단 좀 특별한 두껍고 돈가스인 거잖아. 특별한 돈가스죠. 그러니까 이분이 김밥 그냥 일단 미디어 리터러시 차원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요렇게 그냥 한 줄 7,000원이면은 너무 비싸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 이러면은 딱 들으면 7,000원이면 비싼 김밥 맞지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근데 이제 김밥 자체가 이제 서민 음식 약간 느낌이 있잖아. 아까 1,000원이라고도 했던 것처럼 그냥 김밥은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그런 한 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김밥 하나 먹는 것도 부담스럽죠. 사실 아까 일반 김밥도 거의 3,000원, 2,500원, 3,000원 하는 것처럼 이거를 먹으러 갔을 때 또 김밥 한 줄만 시켜서 먹기도 집 들어. 그냥 한 줄만 먹어. 라면까지 그래. 시켜서 라면 다 먹고 김밥 다 먹고 라면 국물 남았다고 그러니까요. 밥 한 공기 또 시키고 이러지 말고 좀 그냥 먹어. 진짜 그냥 그럼 이분에 대한 그 저희가 해줄 수 있는 답은 그거네요. 그냥 일반 김밥 한 줄 먹어라. 저 맨 처음에 생각하지 전 말고. 솔직히 말하면요 이거 딱 보고서는 그 생각 들었어요. 7,000원짜리면 특별하게 조금 더 많이 들어간 김밥인데 이게 저기라고 생각하면 그냥 일반 김밥 드세요. 일반 김밥 하나에다가 라면 하나 드시면 요거보다 한 1,000원 정도 더 올라가서 훨씬 더 많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물론 원조도 올라간 건 맞고 저기도 맞지만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물가 얘기하는 거 물가 같아요.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7,000원이면 김밥도 이제 10,000원인 시대가 올 것 같고 그랬을 때 앞으로 어떻게 이제 외식 문화도 사실 제가 7,000원 하니까 생각났던 게 이제 제가 술을 좋아하잖아요. 소주도 이제 한 병에 6,000원인 거예요. 오. 그거를 먹기가 되게 좀 이제는 술을 한 병 먹었을 때 뭐 기피디님, 막 피디님도 술을 좋아하고 저도 좋아하니까 둘이 한 병은 금방 먹거든요. 이제 술을 잘 먹는 사람은 3-4병 기본으로 먹으니까 그랬을 때 술값이 안주보다 이제 더 비싼 거죠.
술이라는 사람은 얘기하기도 좋은데 근데 그거 오른다고 그러다가 또 안 오르지 않았어요? 그래도 요즘 다 5,500원까지도 가고 하니까 요즘에 술값이 되게 부담되긴 해요. 그리고 술도 사실 소주나 이런 것도 서민술이고 약간 다 그 술값 예전에는 정말 지금도 사실 마트 같은 데 가면 그래도 1,600원, 1,700원 정도 하는데 그걸로 이제 뭐 장사하시는 분들은 그렇죠. 술값으로 많이 남기신다고는 하더라고요. 저기 마트 가격은 편의점 가격은 2,000원 내외예요? 맞아요. 2,000원 편의점은 2,000원 넘는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어. 그러니까 왜 병 똑같은 제품인데 참 편차가 많네요. 그렇죠. 야, 어쩔 수 없습니다. 담배 똑같은 적용을 할 수밖에 없는 건 담배를 줄이기 위해서 담배값을 올리는. 맞아요. 그래서 사실 처음에 4,500원인가 5,000원 올렸을 때도 많이들 금연한다고 그러다가 이제 담배 먹어요. 끊었는데 지금 또 너무 당연시 됐잖아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게 사람이 망각의 동물이라 맞아요. 그리고 길들여지는 거라서 익숙해지면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무감각해진다라고 하잖아요. 예, 뭔가를 하다 보면 지금 이제 오른 지 얼마 안 됐고 갑자기 어저께 제가 얘기했잖아요. 작년 이맘때 6,500원 하던 게 2,000원이 올라서 8,500원인데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내년도 가면은 안 오르고 만일에 이 가격으로 쭉 간다라고 하면 저 아마 무감각해서 또 그냥 드실까요? 이게 이러겠거니라고 생각을 할 거야. 이거 한 더세 달만 가도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아직도 생각을 하는 게 참치김밥 하면 2,500원이었을 때 그때 2,500원, 3,000원 그때는 가장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 4,500원 막 뛰면서 이제 참치김밥을 먹느니 다른 그냥 밥을 한 끼 딴 걸 먹겠다. 약간 돈을 더 보태서 그 생각이 있긴 하거든요.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 결국은 사람들이 이제 말씀하시는 것처럼 대안책을 좀 찾는 거잖아요. 맞아요. 뭐 도시락을 싸온다거나 아니면 더 싼 데를 이렇게 찾는다거나 뭐 이런 것 같아요. 이럴 때 좀 생각이 나는 거는 어느 광주인가 뭐 어디 시장에 1,000원짜리 맞아요. 식당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가서 먹고 1,000원만 내고 맞아요. 오는데 백반집으로 네. 이렇게 반찬 기본 준다고 하더라고요. 결국은 뭐 유튜브에서도 많이 나와서 이제 그거를 저도 보기는 맞아요. 했는데 결국은 근데 거기도 어쨌거나 그 사람들의 기부로 운영되는 곳인 맞아요. 거죠. 그리고 또 정부에서 지원해 준다고도 저도 들었거든요. 그렇게 착한 식당 같은 예, 경우에. 예, 맞아요, 맞아요. 그게 결국은 그거랑 배식해주는 배식 그 뭐라 그래야지 봉사해주는 그런 거랑 비슷한 개념처럼 맞아요. 가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아닌 이상에는 어쩔 수 없습니다. 뭐 한 번 올라간 거는 안 내려오더라고요. 맞아요. 왜 그러는지는 알 수 없으나 한 번 올라간 거는 내려오지는 않을 거고 8,500원짜리는 앞으로 9,000원을 향해서 나갈 거고 더 이상 7,500원으로 내려오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그거 말씀하시니까 생각났던 게 계란 있었잖아요. 네. 계란이 그렇게 폭등해가지고 가격이 10,000원까지 네, 갔었잖아요. 맞아요. 예전에 2,000원, 3,500원 막 2,900원에 한 판 네, 팔기도 네, 했는데 네. 그게 안 내려오잖아요. 아직도 안 6, 내려온다니까. 7,000원이. 네. 저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이나대를 갔었는데요. 이나대 그 계란빵집 있잖아요. 알아요. 야, 거긴 나라배를 섰더라고요. 그 2,000원인가요? 나 그거 지금 아쉽네. 그저께 갔을 때 가서 가격을 확인하고 왔었어야 되는데 가격은 확인 안 하고 사람만 줄 쓴 것만 보고 왔네. 그러니까 그 집 유명하잖아요. 예, 그게 한 싸고. 1,500원으로 올랐던 것 같아요. 그래요? 원래 800원이었는데 예. 지금은 또 모르죠. 2,000원까지 갈지는. 그러니까 그 집이 싸고 유명하잖아요. 계란이 하나 다 들어가고 다 뭐 이제 들어가고. 이런 것 때문에 저긴데 이제 한번 고대는 좀 해볼 수 있겠네요. 이렇게 가성비 좋은 새로운 무슨 어떤 메뉴가 생기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해보네요. 그렇죠. 예. 집에서 그리고 저도 도시락 싸들고 가고는 싶은데 이게 같이 먹을 사람이 맞아요. 있어야 오래 가더라고요. 저는 사무실에 사람도 많지 않아서 애매한데 그 도시락 친구를 만드세요. 그것도 방법이겠다. 그렇죠. 근데 이분 보니까 혼자서 하니까 이제 저녁 이런 거인 것 같아요. 예. 저녁은 차려 먹어야 되는데 사실 저녁 먹으려고 또 식재료 다 사면 그것도 만만치 않잖아요. 요즘. 그렇죠. 요즘 장 보신 적 있으세요? 저 토요일마다 보기는 합니다. 요즘 물가가 엄청 채소값도 엄청 올랐다고 하던데. 아유 물가 그쵸. 뭐 음. 지난 주말에 제가 저희 어머니랑 음. 온누리 상품권 5만 원을 들고서 10,000원짜리 5장을 들고 갔거든요. 뭐 이것저것 산 거 없어요. 무슨 배관통 하나, 음료수 2개 하나, 초 하나 5만 원짜리가 금방 나가가지고요. 뭐 그러니까요. 샀는지 모르겠어요. 요즘 5만 원 돈 쓸 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게요. 10만 원도 정말 마트에 산 거 없는데 10만 음. 원도 금방 나가잖아. 허리 앞으로 좀 걱정은 됩니다. 뭐라고 어떻게 해결책을 드리기는 좀 맞아요. 이 사연에 뭐라고 해결책을 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그냥 냉동식품을 사다 놓으시는 거. 지금 막 피디님 왜 웃어? 냉동식품 밀키트 아닌 냉동식품도 많아요. 밀키트 비싸요. 밀키트도 그러니까 만만치 않아요. 그거 저 뭐 한번 보고서 나 너무 비싸갖고 안 사요. 저는 그거는. 그러니까 예. 그럼 진짜 뭘 사 먹어야 될까요? 예. 친구를 사귀세요. 친구를 사귀시거나. 제가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좀 요즘 저도 많이 생각은 하고는 있는데 당장에 제가 그거를 하기 전까지는 어쩔 수 없습니다. 1인 가구이신 분들이 이 식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저렴한 걸 드시거나 근데 안 저렴한 썩는 게 거를 없잖아. 보거나. 저렴한 게 한 끼로 먹기에는 사실 편의점에 요즘 삼각김밥도 거의 1,500원, 2,000원 가까이 저 가더라고요. 삼각김밥 안 먹은 지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그 삼각김밥도 예. 사실 성인 남자가 먹기에는 되게 적은 양이잖아요. 제가 700원 이후로는 야, 삼각김밥을 안 먹어요. 700원은 언제적이야? 아니, 그러니까 너무 비싸가지고 요거 조그만 거가 700원을 벗어나면서 저는 마지막으로 봤던 게 1,200원 정도 했을 때. 아 1,000원 좀 넘었을 때. 그래서 이것도 이제 비싸구나 했는데. 별로 소기가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밀가루를 먹지. 맞아요. 라면 요즘 뭐 라면도 거의 컵라면 요즘에 얼마죠? 1,000원 되나? 850원이었는데 800원? 사발면 요만한 거. 네. 그 850원까지는 봤어요. 그 다음부터는 박스로 사다 놔서 박스가 싼가요? 근데? 게당 단가를 몰라. 그러니까 대량으로 사면 좀 싸겠죠. 자 우리 사연자분한테 우리 솔루션을 우리 저기 유희 작가님이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이 답인 것 같은 대량으로 사놔라. 좀 냉동식품을 박스로 사라. 식자재 마트 같은 데 가면 좀 싸니까. 그렇죠? 그 채소 혹시라도 채소류를 사고 싶으시면요. 그 유튜브를 좀 보시면은 생물을 많이 오랫동안 놔둘 수 있는 방법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그거를 필참을 하시고 이제 사다 놓고 소분해 놓고 어떻게 하면 오래 버틸 수 있나를 맞아요. 한번 이제 보시면서 이렇게 이어나가시 돈이 이제 식비가 내 월급이 오를 때까지 견디시는 방법밖에 없지 않을까. 아니 또 얘기하신 거 들으니까 유튜브 같은 경우에 보면은 뭐 일주일 식단 뭐 6만 원으로 하기 뭐 이런 것들도 나와요. 많더라고요. 그런 거 참고해서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1인이니까 일주일 동안 하는 거 얼마든지 하실 수는 있는데 한 번 하고 안 할 거예요 아마. 맞아요. 내가 너무 속단했나? 그러니까 저만 해도 그래요. 그거를 계속 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게요. 왠지 이번 사연은 슬프다. 그러니까요. 결론은 아까 그처럼 그건가요? 박스채 사다가 좀 저렴하게 냉동식품으로 채워라. 네. 그렇지 않으면은 저기 7,000원짜리는 어쩌다 한 번씩 사 드시고요. 원조를 원조 아직 그쵸 2,500원 3,000원이면 뭐 아직 2,500원 3,000원짜리 아직은 이 동네는 아직은 2,500원입니다. 3,000원 바로 옆에지만 2,500원 3,000원 합니다. 그걸로 저녁 한 끼잖아. 그래도 매번 그거 먹긴 또 힘들죠. 그러게. 그래도 다이어트를 안 하는 거 보면 이상하죠. 또 산으로 가겠다. 우리 PD님 손을 내미치면서 넘어가라고 하시네요. 자, 이번 사연은 슬프지만 드릴 수 있는 솔루션이 이거밖에 없네요. 대량으로 사라. 아껴라. 밖에 없네요. 여러분들 화이팅. 2023년 인천튜브가 새롭게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그동안 조금 지루하셨던 라이브 방송을 시청자 여러분이 쉽게 찾아보실 수 있게 쪼개서 여러분께 선보입니다. 매월 첫 주에는 인천과 대한민국의 다양한 문학의 이야기를 연극인 김병훈 선생과 함께 유명 게스트가 초대되어 비대면으로 소개하는 인천 문화갤러리 창의. 둘째 주에는 방송작가 유유가 여러분의 머리 아픈 고민을 함께 고민하고 들어주는 시간, 유유의 고민상담소가. 셋째 주에는 인천의 다양한 테마를 소재로 관광, 역사, 기행을 소개하는 학산포럼 천영기 대표의 인천 테마 기행. 인천을 대표하는 크리에이터 창작소 인천튜브에서 매일매일 즐거운 상상이 인천튜브를 시청하시는 모든 분에게 펼쳐집니다. 많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예, 여러분들은 지금 인천 튜브의 유유와 같이 하는 유유의 고민 상담소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예,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을 지금 풀어 나가고 있는데요. 뭐 특별하게 아주 시원하게 그런 고민을 이렇게 해결해 드리는 거는 아니지만 누가 합니까? 가다가 얻어 걸리는 거 있다고 여러분들의 고민이 이렇게 살짝씩 풀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희 인천튜브와 함께 하시고요. 여러분들의 고민도 함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번 사연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약간 갸우뚱할 수 있는 사연인 것 같습니다. 제가 미리 봤을 때는 한번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인천에 살고 있는 구독자입니다. 전 현재 남편과 맞벌이를 하고 있습니다. 좀 늦게 38세의 나이로 42살 남자 소개받아서 결혼했어요. 남자가 능력도 있고 집도 있는 데다 제 부모님이 강력하게 권유해서 결혼까지 했답니다. 둘 다 나이가 있어서 급하게 진행하다 보니 애부터 결혼까지 6개월 정도 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사실 돈을 보고 결혼한지라 남편은 제 스타일이 아니었습니다. 주변에서는 외모는 3년도 안 간다. 능력 보고 돈 쓰고 살아라 해서 결혼하긴 했지만 제 스타일이 너무 아닌지라 저에게 다가와 스킨십을 하려 하면 너무 하기 싫어요. 억지로 참아가며 하고 있는데 이런 결혼 생활을 제가 계속할 수 있을까요? 언제쯤부터 재산 분할이 가능한 걸까요? 앞으로도 참기 힘들 것 같은데 어떻게 하죠? 네, 사연 들었습니다. 야, 이 사연은 좀 이걸 뭐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떠세요? 사실 저도 고민될 것 같긴 해요. 돈이 많으신 분 같은데 남편이 그리고 돈 때문에 결혼을 했다고 하잖아요. 여자는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제 남편은 보기에 이제 어쨌든 이 여자분이 남자는 사실 돈을 보고 결혼한다기보다 제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결혼을 할 돈 거 많은 아니에요. 남자면은 당연히 그렇겠죠. 그러니까요. 돈이 많으니까. 근데 이분은 정말 사랑이 아니라 진짜 돈을 보고 결혼을 한 거니까. 네. 여기서 보면은 너무 약간 스킨십 하는 것도 너무 하기 싫을 정도라고 하니 거기다가 더 놀란 게 언제쯤 재산 분할이 가능하냐 그것까지 생각을 하더라고요. 뭐 그럴 수는 그러면 있겠지. 이런 결혼이 음, 과연 유지가 가능할까? 또 어떻게 보면 또 돈일까 외모일까 저도 공감되는 게 저만 해도 고민은 될 것 같긴 해요. 돈일까 외모일까. 난 이 여자분은 저는 돈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이 정도까지면 경제력이 없는 여자분이신 거잖아요. 거의 그쵸. 6개월 만에 이제 집에서도 사실 하라고 했다고는 하지만 돈을 보고 사실 결혼을 한 거잖아요. 정말 사랑은 아니고. 근데 제 주변에 이제 아는 분도 이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네네. 이게 좀 현실적인 이 사연도 있는 저희한테 보낸 사연이지만 이게 요즘에 은근히 많더라고요. 이제 거의 다 결혼을 시집 잘 갔다, 뭐 장가 잘 갔다 이런 얘기 듣는 게 아무래도 요즘은 다 돈인 거잖아요. 세상 자체가 다 그 자체가 좀 그럴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도 저희 이제 친구들 오랜만에 만나거나 하면 결혼과 동시에 너무 달라진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모임도 차라리 힘든 생활하는 친구들은 안 나오게 되고 네. 또 너무 잘 사는 애들은 또 어울리기가 너무 또 네. 힘들어지고 그런 걸 봤을 때 저만 해도 돈이냐 외모냐는 정말 이거는 많이들 고민하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돈이 있으면은 외모를 따질 거고, 예. 돈이 없으면은 외모를 안 따져요. 근데 저는 좀 그랬던 거는 여기 보니까는 애하고 결혼을 갖기까지가 6개월밖에 안 걸렸다는 소리는 애가 있다는 말인 건데 그럼 애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이 없으신 건가? 그러니까요. 지금 아이가 있는데도 그만큼 되게 싫은 것 같긴 한데 아이 때문에 살면 아이 때문에 살긴 살겠죠 지금. 근데 이제 재산 분할을 생각하면서 참고 있다고 하는 걸로 봐서는 남자분이 돈이 아까 저는 이걸 보면서 약간 옛날에 옛날에보다 제 아는 지인 중에 예전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제 여자들 같은 경우 한참 좀 한 10년도 더 전의 얘기긴 한데 결혼해서 여자가 갖는 어떤 그 역할 이런 비슷한 거지만 결국은 그 투잡을 여자분도 만일에 이제 직장 생활을 하거나 돈을 버는 어떤 행위를 하지 않는 전업주부라는 어떤 그 정제로 간다면 전업주부라는 게 뭐예요? 가정에 취직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가정에 취직을 했어. 음. 거기에서 결국은 자기가 갖는 어떤 그 안에서의 자기의 역할 그거를 뭐 집안 살림을 하던 뭐 다른 일을 하던지 간에 그 역할에 대한 거에 대한 그 수입을 어느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어떤 그런 얘기까지도 갔어요. 그래서 약간 좀 그런 부부 관계까지도 약간 그런 식으로 푸는 애가 있었어요. 그래서 좀 과하지 않냐라고는 얘기했는데 이거를 그 시점을 이 시점으로 얘기를 하자면 이 여자분은 돈을 보고 갔다는 건 여길 자기 직장 찾아서 갔다는 거 아니야? 그쵸. 네, 자기 직장 간 거잖아요. 재산 분할 뭐 이런 것까지 생각하고 있는 걸로 봐서는 네, 그 직장을 가셨으면 돈 주는 사람, 이 돈을 주는 사람의 비위를 잘 맞춰야 돼요. 예, 직장 생활의 애환입니다. 직장 생활을 했을 법한 나이인데 예, 안 했을 수도 있죠. 예, 근데 직장 생활을 하면서 어쨌거나 뭔가를 수입을 받으려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을 해야지. 노동력을 하던가 애 육아를 해서 뭘 어떻게 하든가 뭐 거기에 대한 분할이나 뭐 이런 거는 알아서 해야겠죠. 그리고 정이 쌓일 수도 있어요. 지금 상황은 저긴데 애가 있는 부분이고 남자 외모가 어쩌고저쩌고 정 저기 하면 남자 외모를 고쳐요 그러면. 그게 쉽지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이 고민이 은근 많아요. 저도 주변 아까 또 고민이 있어요. 있다고는 하는데 예, 예. 또 지금 또 이제 친해진 친구 고민도 처음부터 그 사람도 이제 그 친구도 이제 처가 자기 친정이 되게 좀 돈이 네네네네. 없었어요. 너무 가난하다 보니까 빨리 이 집을 벗어나고 싶은 그게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자를 소개를 받았는데 마음은 없지만 이 사람은 어느 정도 재력이 있고 하다 보니까 집도 탈출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그래서 그 결혼을 하게 된 거죠. 근데 그 마음이 이 친구도 너무 똑같은 게 여기 이분하고 똑같은 게 지금은 이제 집에서 일만 하고 경력이 안 되다 경력 단절이 되고 하다 보니까 나갈 수는 없지만 이 남편이 좋진 사랑은 아니라는 거죠. 이게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겠다. 뭐 외모는 3년이라고 하고 그런 말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좀 힘들어하긴 하더라고요. 그랬을 때 저는 이분에 대한 고민은 이제 큰 틀로 봤을 때 이 사람 물어보고 싶은 거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을 돈으로 먼저 봐야 될지 외모를 봐야 될지 남자를 만약에 선택하는 데 있어서 과연 뭐가 더 나을까요 했을 때 저는 돈이라고 보는 거예요. 외모보다는. 근데 은근히 또 아닌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좋아하는 취향이 있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랬을 때 이제 주한님 같은 경우는 어떨 것 같아요? 돈이냐 외모냐,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냐, 아니면 돈 재력이냐. 저는 아마 저길 거예요. 외모 쪽일 거예요. 아 진짜요? 돈 때문에 뭔가를 해본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딱히 이게 이런 적은 있거든요. 이게 외모가 아니라 어떤 결정을 할 때 그런 적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그러니까 학력 뭐 이런 거 저런 거 많잖아요. 조건들을 맞아요. 막 이렇게 했잖아요. 예, 제가 한때 무슨 얘기를 하다가 그랬지? 뭐 하여튼 어떤 그 배우자의 무슨 얘기를 하다가 학력은 따진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재산과 학력 뭐 이런 거는 없다. 대신에 명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중학교를 나왔던 뭘 나왔던지 간에 자기가 지금 어떤 대신에 그 사람이 일을 하고는 있어야 돼. 백수면 안 돼. 맞아요. 네, 무슨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일이 사람들 흔히 말하면 뭐 귀하고 천한 거를 따지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얼마나 거기에 대한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느냐. 그렇다면 그거에 대한 뭐 그게 돈을 버는 일이 될 수도 있고 돈을 까먹는 일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돈을 버는 일이라고 하면 거기에 자부심을 느끼고 저기 하고 제가 거기에 공감을 한다면 상관없다였고, 돈을 안 버는 일이다 그러면 돈을 안 버는 일 대신에 뭔가 그럼 공공의 이익인 거 아니에요. 거기에 가치를 내가 공감을 한다 그러면 내가 돈 번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돈이 저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돈이 필수 요건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 또 그 얘기 하시니까 요즘에는 이제 거의 이제 집에서 주부 활동하시는 남자분들도 되게 많다고 그쵸, 하더라고요. 그쵸. 이제 경력이 둘 중에 경력이 그 어떤 걸 더 잘하냐. 맞아요. 그렇게 사는 걸로 봤을 때 저 주한님 말에 그거는 딱 공감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외모라는 게 뭐 제가 말하는 외모가 이게 잘생기고 못생기고 뭐 이런 맞아요. 것까지는 그건 아니죠. 아닌데 그런 건 근데
외모는 허용이기는 해요. 그러니까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될 시에는 외모 같은 건 안 들어옵니다. 맞습니다. 먹고 살아야 그것도- 되는데. 그렇죠. 뭐가 좀 어. 그래도 먹고 살만하니까 네. 외모가 들어오는 거 아니겠어요? 먹고 사는 게 해결이 되고 음. 뭐가 됐을 때나 다른 게 보이지. 맞아요. 먹고 살아야 되는 일이 먼저 급선무면요. 어떻게 해서든 그거 먼저 챙깁니다. 맞아요. 왜냐면 그렇게 되면 저는 그 다음에는 뭐냐면 그럼 고마움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이게 나의 문제냐 너의 문제냐 뭐 이제 어떤 취향의 문제냐 뭐 이런 것처럼 보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다시 생각을 해보면 그 품성의 문제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갖는 어떤 품성의 문제. 그럼 내가 여기에다 나 자신을 어떻게 했느냐. 여기에도 보면은 애도 갖고 결혼도 하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도 여기다 싫은 거야. 그러면 자기가 여태까지 그 사람에 대해서 대했던 자기는 본인은 그럼 어떤 대상이었는지 아까 말하는 흔히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업소 여자라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은 가서 돈을 버는 거에 자기네들이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거잖아요. 정당하게 번 거잖아, 그 그렇죠. 사람들은. 그러면 이분은 그런 것까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원리로 따지면 그 분이랑 이분이 갖고 있는 생각이랑 뭐가 틀려? 그 자기를 어디다 두느냐지. 예. 근데 저는 이게 또 되게 공감되는 돈이냐 외모냐 공감되는 게 그 나는 솔로 보세요? 가끔 보죠. 거기도 되게 웃긴 게 처음에 첫인상으로 그랬던 맞아요, 사람하고 맞아. 직업이 뭔가 너무 달라져요. 그것도 사실 이거예요. 네. 돈이냐 외모냐인데 그 사람이 정말 능력이 있고 예를 들면 이번 것만 해도 처음엔 인기가 없었는데 의사라는 직업을 얘기하고 나서 달라진 거. 그런 거랑 비슷한 심리 같기도 해요. 그치. 나이 든 여자일수록 하지. 전 그래서 이게 그런 거 봐서도 저는 나는 솔로 보면서도 아 저렇게 마음이 바뀌는구나. 그쵸. 되게 괜찮았던 사람이 그냥 고졸이야. 또 그런 데다가 네. 그냥 일반 직장 다녀. 근데 내가 별로였던 사람이 갑자기 의사야. 네. 그리고 막 이러면은 저만 해도 그거는 그 마음은 좀 달라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근데 이거 그 나는 솔로에도 그렇고 다른 것도 보면요. 거기에 추가가 되는 게 있어요. 가만 생각해 보면 그냥 첫인상으로 저기를 했을 때는 자기 만족인 거거든요. 결국은 그냥 딱 보기에 내가 좋은 사람. 그 다음에 직업이 들어가거나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스펙이 나오거나 그쵸. 그랬을 때는요. 거기에 맞춰진 자기의 소셜이에요. 자기의 위치야. 고졸 남자와 만나서 저기라면 고졸인 남편과 사는 여자. 아 나를 그렇게 맞춘다. 그 사람은 이게 그쵸. 어르신들 우리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자는 뭐 뒤홍박팔자라는 얘기처럼 남자가 무엇이냐에 따라 여자의 위치가 바뀌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맞아요. 소령 부인은 소령이고 태령 부인은 대령이고 뭐 이런 그쵸. 것처럼 아무리 저기여도 외모가 좋고 뭐 어째도 그게 딱 공개가 되고 자기가 그 안으로 들어갔을 때 자기는 의사 부인이 되는 거고 아니면은 어디 스포츠센터 누구가 되는 거고 자기의 위치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걸로 가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돈이 맞는 거 아닌가 싶은 거예요. 이 여자분이 그래도 싫으면은 직업 의식을 발휘하려니까요.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한다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맞아요. 응. 그리고 난 다음에 청 안 돼서 저기면 이거는 저는 음. 그 뒤에 뭐 이혼을 하면은 뭐 어쩌고 저쩌고 이거 재산분할에 관련돼 있는 거는 전 이건 양쪽 책임이라고 봐요. 결국은 남자 쪽에서도 생각을 해보면 이 여자가 모르지 않잖아요. 이 여자가 자기랑 나를 그쵸. 선택한 게 이 사람이 뭐 때문에 맞아요. 선택했는지를 남자도 모르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 세월 동안에 그 여자가 자기 사람이 안 되고 계속해서 그걸 느끼게 된다면 안 되는 거잖아. 형성이 안 됐다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거는 쌍방에서 쌓아가야 되는 일인데 그게 안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정도까지 가면은 이거는 그 말하자면 두 사람 간의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그냥 딱 보기에는 이 상황에서 이혼을 하게 되면은 내가 돈이 얼마가 이렇게 되냐 그쵸, 마냐 분할을 뭐 얼마나 되냐. 이렇게 하는데 확실한 거는요. 이렇게 늦게 결혼해갖고 저기 하면요. 자기 지분이 없으면 예, 기여도라 그러죠. 기여도가 없으면 많이 못 옵니다. 그러니까 기여도를 많이 하세요. 그쵸. 예.
기여도를 많이 하시면 그 기여도를 많이 하시는 와중에 좋아질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봐도 재산 분할 지금 이혼하신다 그러면 그렇게 많이 못 받을 것 같거든요. 양육비 정도 받겠죠. 그렇죠. 아니면은 애도 그쪽에서 키우신다 그러면 남자분이 능력 많으시면은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이쪽이면은 딱 보입니다. 돈 없는 여자, 나이 많은 여자가 돌싱돼서 나오고 애까지 두고 나온 별로 바람직하지 않아 그렇죠. 보입니다. 맞아요. 저도. 자기를 다시 한번 돌아보셨으면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너무 저기한가? 그리고 남편에 대해서도 정말 다시 한번 그냥 생각을 해보면 이 사람도 정말 나쁜 사람도 아니었으니까 결혼했을 거고 이런 성격적으로 좀 그렇겠죠? 좋은 면을 볼 네. 수도 있지 않을까. 사실 처음에 외모가 아니었어도 참 정이 들잖아요. 아까 주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람이 만나다 보면 안 좋은 것도 더 좋아질 수도 있는 거고 네. 사실 특히 이렇게 빨리 결혼한 경우에는 처음엔 이제 돈만 보고 했지만 성격을 보다 보니까 나랑 맞기도 하고 저렇게 되게 사람이 여리기도 하고 이런 모습도 있구나라는 걸 보고서 다르게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그렇죠. 너무 돈에만 생각하지 말고 그 사람을 좀 보면은 네.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좀 근데 참 이 여자분은 세상을 아직도 덜 사셨다는 게 스타일대로 자기 스타일이 어디 있습니까? 스타일이 스타일대로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대로 그리고 이 여자분은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의 남자가 자기를 좋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저희한테 사연 보낸 것 중에 제가 이렇게 정리를 안 한 것 중에 한 줄이 제 외모가 어디 가도 뒤지진 않는다. 그건 그 인기가 사람의 많았다. 적인 거야. 그거를 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진짜 이제 자기 외모에 자신감이 많으니까 나는 그래서 너가 이만큼 나한테 해줘야 돼. 이거 당연하게 생각을 하시는 분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돈 많은 사람이랑 같다라는 어떤 그런 걸 수가 그쵸. 있겠네요. 근데 이런 남자도 근데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바람 핍니다. 맞아요. 예. 맞아요. 바람 핍니다. 그리고 이런 남자도 좋다고 따라 쫓아다니는 맞아요. 여자가 부주기수예요. 맞아요. 자기가 공감합니다. 승지자고 내가 그만큼이어서 맞아요. 이 사람을 차지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남자를 수많은 여자들이 택할 수 있는데 그 중에 이 남자가 나를 택한 거 픽한 것 뿐이에요. 그럴 수 있고 얼마든지 다른 여자들이 이렇게 그 노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말 들으니까 이 남자도 주변 사람들한테 그 고민을 할 수도 있어요. 야, 여자 외모가 과연 중요할까? 그렇지. 그렇죠. 똑같은 고민하고 있을 수도 있겠네요. 최선을 다해서 나중을 위해서라도 최선을 다해서 기여를 하십시오. 그러니까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남자가 헤어지자고 할 수도 있습니다. 예, 기여를 하시고 몇 년 기여하시고 자기가 생각했을 때 아니 그리고 물어보세요. 이 법률 상담을 해보세요. 내가 이때쯤에 이렇게 하면 맞아요. 아마 이렇게 얘기할 거고 그러면 마일리지가 쌓일 때까지 그 쌓이는 그 저기를 많이 하세요. 아시겠지만 시부모님도 잘 모셔야 되고요. 아기들도 잘 키워야 되고요. 남편 저 뭐 사업하고 돈 버는데도 열심히 동조를 해주셔야지 뭐 많이 마일리지가 쌓입니다. 맞습니다. 야 너무 현실적인 어디에 제가 이렇게 저 이번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자신 있게 얘기하는데요. 이렇게 얘기해 주는 사람 없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좋은 해답입니다. 정말. 예, 저희 요번 사연은요. 이번 사연은 정말 현실적으로 예, 우리 사연자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맞습니다. 클로징을 해요? 예, 단독으로 받으시고. 자, 하나, 둘, 아니다, 그냥 투샷으로 센터에서 그냥 받으세요. 그래서 아니다, 단독 받으시고 센터 받으시면 돼요. 하나, 둘, 셋. 예. 우리 마지막 사연까지 잘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인천튜브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인천튜브를 사랑하시는 우리 인천튜브 시청자 여러분, 예, 고민 상담소에서 많은 고민들을 나누고 또 공유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수다 떨면서 이 고민들을 좀 털어버렸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인천튜브 여러분들과 함께 또 인천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나아가고자 하는 게 많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저희 인천튜브를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많은 방송들이 있는데요. 그 방송도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꼭 해주시고요. 예, 저희 구독이 계속 올라갔으면 좋겠다는 생각 해봅니다. 우리 유희 작가님 오늘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마이크가 안 되는데? 전 잘 들리는데?
아, 그래서 되네요. 오늘 저도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사연 괜찮은 건데 오늘. 아, 현실적으로 얘기하니까 좋네요. 그러니까 저희만 이렇게 현실적으로 아마 얘기해줄 거예요. 주변 아. 친구들한테 고민하면은 분명히 이분도 야, 너 빨리 방법 찾아서 헤어져라. 막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고 거의 다 친구 편 드니까. 그렇죠, 그쵸? 그렇죠. 예, 아구는 예. 우리가 진짜 아군인지 여러분 한번 보시고 이번 사연까지 해서 오늘 방송은 끝을 좀 내려고 하고요. 더 좋은 방송 위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방법들을 많이 강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인천주부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우리 다음 시간까지 우리 작가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네, 예. 다음에 뵐게요. 저희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